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PV 분석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지금 CPV 분석부터는 관리의 영역이었죠. 그 앞에 이제 원가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문제 접근하실 수도 좀 수월하셨을 텐데, CPV 분석부터는 좀 어려우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혹시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CPV 분석에서 여러 공식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전부원가에서 변동원가 3개로 오면서 중요하게 부각된 친구가 한 친구 있습니다. 바로 공원이익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액의 영역에서는 이 공원이익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정비에 대한 부분은 그냥 단기 비용점 처리하고요. 의사결정과는 거의 무관하다 할 정도로 치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서 구하게 되는 이 공원이익에 앞으로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CBP 분석에서는요, 공원이익이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공식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원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것이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이익이라고 얘기하자면요, 이익은요,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고요, 거기서 고정비를 빼서 구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익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익은요, 세전이익이어서 EBIT로 쓰고요. 매출액은 S가 될 거고요. 변동비는 VC, 고정비를 FC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CBP 분석에서는 뒷부분에 갔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세전이익을 주어주고 나머지 변수를 구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EBIT는 S-VC, FC까지는 이해를 하셨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S-VC가 공원이익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공원이익은 약자로 CM으로 표현이 되고요. CM-FC로 표현이 됩니다. 누가? EBIT, 세전이익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공식을 주인공인 CM, 공원이익으로 놓고 이항을 하자면 FC 플러스 FC 마이너스죠. 플러스죠. FC 플러스 EBIT가 됩니다. 그래서 공원이익은요, 고정비 플러스 이익이 됩니다. 공원이익의 정의 자체가 고정비도 회수하고 이익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다. 이익을 얻는데 공헌을 한다라는 뜻에서 온 거기 때문에 CM은 FC 플러스 EBIT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공식 자체가 여기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CM을 잠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M을 분석하게 되면요, CM은요,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공헌이익은요, 판매량 곱하기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UCM이죠, 유닛. Q 곱하기 UCM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매출액이 있는데 매출액에 공헌이익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인 CMR을 곱해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좀 모르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죠? 먼저 UCM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리고 CMR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자면 UCM은 단위당 공헌이익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당 P에서 단위당 변동비를 빼면 됩니다. UVC를 빼면 되죠. 단위당 변동비를 빼면 단위당 공헌이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CMR은요, 공헌이익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격, 하나당 가격 P 분의 P-UVC
단위당 공원이익을 얻게 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하나 더 나가서 여러분 변동 비율을 물어본다면 변동 비율은요 1 마이너스 공원이익률이 돼요. 1 마이너스 공원이익률이 됩니다. 그렇죠? 1 마이너스 CMR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UCM과 CMR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CM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도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다뤄지는 이 공식에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CM 대신에 Q 곱하기 UCM은 FC 플러스 EB IT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Q는요 UCM분의 FC 플러스 EBIT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CM 대신에 여기 나와 있는 요 매출액 곱하기 공원이익률을 통해서 S 곱하기 CMR은 FC 플러스 EBIT니까 이거를 S에 대해서 표시를 하면 CMR분의 FC 플러스 EBIT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되는 공식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까지 일단 공식을 만들어 놓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보통 CVP에서 묻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 이익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목표 이익이 있습니다. 이 목표 이익이 0일 때에 각각 판매량과 매출액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또는 내가 원하는 일정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세전이익을 얻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고 Q와 S를 구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더 나가서 세후이익이 얼마인데 만약에 세후이익이 얼마라고 얘기할까요? 한 70만원인데 세후이익이 70만원이 나도록 Q와 S를 구해달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목표이익이 0일 때가 바로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목표이익이 0일 때 손익분기점. 보통 우리가 영화 같은 경우에도 관계수를 통해서 손익분기점을 이제 돌파했다. 아직 손익분기점이 못 미치다는 얘기를 하죠. 내가 투입한 비용보다는 상회하는 이익을 얻었을 때가 손익분기점이 되는데요. 지금 그래서 CMR에서 CVP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손익분기점에 대한 얘기예요.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 Q,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 S.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일 때의 Q와 S, 판매량과 매출에 대해서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죠? 세후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 더 얘기하자면, earning after tax라고 해서 EAT로 표현이 됩니다. 그죠? 세후이익은요, 우리 EBIT 세전이익에다가 일정 세율을 곱해서 차감한 다음에 구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쪽 공식에서 EBIT를 표현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EBIT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는 건데, 이 공식을 EBIT로 표현을 하자면 EBIT는 세후이익을 1-세율로 나누면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두시고 변화무쌍하게 EBIT 대신에 1-t분의 세후이익을 넣어서
공식을 완성하셔서 푸셔도 무방합니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로 봤을 때 또 하나 두 친구가 더 나오게 되는데요. 한 친구는 안전 한계란 친구예요. 안전 한계란 친구입니다. 안전 한계는 뭐 마진 오브 세이프티라고 해서 MS로 약자 표현이 되고요. 결국 만약에 우리가 현재 이익이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요. 현재의 매출액이라 할까요? 현재의 매출액이 200만 원이라고 하고요. 뭐 현재의 판매량이 4,000개라고 얘기를 한다면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이 100만 원이고요.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2,000개라고 얘기하자면 안전 한계는요. 현재하고 손익분기점 비교하시면 되세요. 무슨 얘기냐? 현재의 그 매출액이 200만 원인데 손익분기점이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안전한 매출액은 얼마냐는 거죠. 즉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부분이 나에게 있어서는 안전 한계 매출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2,000개를 넘어야지 안전한 거니까 4,000개 중에서 2,000개를 넘은 2,000개에 대해서는 안전 한계 판매량이라고 용어를 붙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공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안전 한계율은요. 안전 한계율은요. 현재 매출액 또는 현재 판매량이죠. 판매량 분의 현재 매출액에서 또는 판매량에서 빼기 손익분기점을 차감하시며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다가 프로테이지를 구하자면 100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즉 손익분기점의 매출액 또는 판매량을 빼서 이렇게 분수로 비율로 구하실 수가 있어요. 안전한계율은요. 그렇죠? 안전한계율은요. 또 다른 공식 표현하자면 공원이익분의 영업이익이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공식을 구하실 때 보통 이렇게 현재 매출액과 뭐 손익분기점이 주어진다면 구하시기 좀 수월하시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거를 암기하셔야 돼요. 공원이익분의 현재 영업이익을 분수로 구하셔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더 나옵니다. 빈칸을 이쪽에다 쓸게요. 한 친구가 더 나오는데 바로 영업 레버리지 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영업 레버리지는요,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이 고정비 있죠. 고정비가 지렛대 역할을 해서 매출액이 1원 변할 때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확 달라진다는 거죠. 고정비가 지렛대 역할을 해서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중요한 점은 영업 레버리지는요, 고정비 때문에 매출액이 1원 변할 때 영업이익이 많이 달라진다는 걸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영업 레버리지 도입니다. 디그리가 돼요. 그래서 그 디그리 오브 레버리지라고 해서 도를 우리가 구하게 되는데요. 디그리 오브 오퍼레이팅 레버리지네요. DOL을 구하게 되는데 문제에서 도울이 나옵니다. 도울은요, 매출액 변화율 분의 변화율 분의 영업이익의 변화율이고요.
실제로 이런 율들이 주어진다면 공식을 구하기 수월하겠으나 뭐 보통 그렇게 나오지 않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실 거예요. S에서요, VC 빼고요, FC를 뺀 거 분의 S 마이너스 매출이죠. 매출 빼기 변동비 VC. 자, 여기서 이 FC가 바로 고정비잖아요. 영업 레버리지도가 고정비가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분모에 이 FC가 지렛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도를 암기하실 때는 본래 정의와 그 다음에 이 공식을 암기하시면 되세요. S-VC-FC. 자,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죠. S-VC가 뭐죠? 공원이익이잖아요. 그죠? 공원이익입니다. CM이 되죠. 그리고 S-VC-FC 여기서 많이 보셨죠. 그죠? 이게 바로 이익, 세전이익이 돼요. 영업이익이 됩니다. 네, 이렇게 공식이 돼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자, 이 DOL과 그리고 지금 안전한계율 MSR이라고 표현하자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공식에 어떤 관계가 있어 보이세요? 네, 역수관계에 있죠. 그래서 자, 안전한계와 영업 레버리지도 각각의 정의를 외우신 다음에 정의는 이제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 공식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바로 구하시기 편하게 영업 레버리지도는 이 공식, 즉 영업이익분의 공원이익을 암기하시면 되세요. 이걸 암기하시면 까먹으니까 이걸 암기하세요. 그래야지 고정비가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제 암기하시기 편하시거든요. 이걸 암기하시게 되면 이게 당연히 산출될 거고요. 둘이 역수관계다라고 하니까 만약 문제에서 이런 부분이 주어져 있고 안전한계율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구한 것을 활용하시고 이 공식에 적용하시면 되세요. 네, 저는 그렇게 암기를 했었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공식에 대한 이해는 되셨을 거예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P 분석이고요. 우리 교재를 봤을 때는 이제 570페이지가 됩니다. 570페이지로 오셔서 570페이지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푸실 때 그 물음표 앞에 것을 보셔야 되세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 교재랑 같이 이렇게 뭐 스마트폰이 있으시다면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문제는요,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묻는 문제예요. 손익분기점 판매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때 손익분기점 판매량이라고 주어진다면 목표 이익이 0인 문제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세요. 목표 이익이 0인 것,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을 묻는 문제니까 Q에 대한 공식을 떠올리셔야 되세요. Q에 대한 공식. 그러면 보통 여기는 이제 FC하고 EBIT가 와요. 그리고 밑에는 Q하고 곱해서 공원이익이 나오는 친구인 단위당 공원이익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죠?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은 이라는 이 문제의 끝부분을 보시고 이 공식까지는 일단 도출을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손익분기점이니까 EBIT가 UCM분의 FC 플러스 EBIT가 0이란 것도 아시겠죠? 네. 손익분기점 판매량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만 암기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공식 할 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공식대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문제 조건 한번 볼게요. 주비드는 신제품을 판매할 계획으로 있다. 회사는 2005년도에 이 제품을 5,500개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상치가 5,500개인 거고요. 손익분기점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판매 가격은 개당 2,500원이다. 일단 이 공식을 놓고 P는 지금 현재 2,500원이네요. 변동비는 판매 가격의 40%로 추정되고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UVC 단위당 변동비는 2,500 곱하기 40%일 확률이 제일 크겠지요. 그죠? 그러면 얼마일까요? 1,000원이 됩니다. 1,000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상 고정비가 FC가요 6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6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공식에 넣어서 구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분모에 위치할 단위당 공원이익은 2,500원 빼기 1,000원. FC는 600만원이죠. 그쵸? 그러면 1,500분의 600만원이니까 계산하면 4,000, 그리고 단위는 개 4,000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네요. 3번 4,000개. 그래서 여러분께서 손익분기점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CBP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다면 지금 문제 푸실 때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네, 570번은 6번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문제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어느 정도 유치가 가능할까요? 네. 같은 571페이지 8번 문제입니다. 자, 변동원가 4만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VC는 4만원. 그리고 고정원가 FC는 3만원일 때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이 400단이라면 401단위 판매 시 증가하는 이익은 얼마인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자, 여러분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이 400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Q0죠. Q0가 400개라는 말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개 더 늘어서 401개가 되었을 때 판매 시 증가하는 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판매 시 증가하는 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한 단위당 공원이익이 됩니다. 단위당 공원이익이 돼요. 자, 왜 그러냐면요,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이 400개였죠. 자, 여러분 공원이익의 정의가 뭐였냐면요, 고정비와 이익을 회수하고도 이제 상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고정비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공헌했기 때문에 공헌이익이래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손익분기점에서의 개수가 400개죠. 그러면 일단은 고정비를 커버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첫 번째 생산량, 첫 번째 판매량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뭐다? 공헌이익이 증가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공헌이익이 한 개니까 우리 단위당 공헌이익을 구하시면 되세요. 단위당 공헌이익을 구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단위당 공헌이익은 어떻게 구해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필요한 공식 때문에 지금 8번을 다시 선정을 했어요. 문제는 짧은 문제였지만, 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CM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CM은요 FC 플러스 EBIT였습니다. 그런데 목표이익이 0일 때, 즉 손익분기점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FC 플러스 0이 되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일 때는요, 공헌이익과 고정비가 똑같습니다. 그죠? 고정비와
공원이익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마저 답을 구하자면 단위당 공원이익은요, 전체 공원이익을 우리가 판매량으로 나누면 되는데요.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이 400개였어요. 그때의 공원이익은 고정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3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400개를 가지고 3만원을 나눠주면 단위당 75원의 단위당 공원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어요. 2번에 75원이 답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짧은 문제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원이익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 손익분기점에 있어서 공원이익과 고정비가 같다. 고정비와 공원이익이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셔야 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8번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 문제가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72페이지 9번입니다. 자, 다음은 위드의 2005년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이다 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문제가 뭐냐면요, 위자료를 이용해서 매수 수량이 만 단위일 때 영업 레버리지도를 구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영업 레버리지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DOL, 도를 구하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제 공식 기억하시기 편하게 S-VC-FC 분의 S-VC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영업이익분의 EBIT죠. 영업이익분의 공원이익이었습니다. 영업이익분의 공원이익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뭐만 구하면 되냐면요, 이 문제에서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주어져 있어요. 당기순이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당기순이익을 갖다 넣으시면 되세요. 137,500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냐면요, 공원이익만 구하면 돼요. 자, 그래서 공원이익은요, 지금 매출 수량이 만 단위일 때를 따로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죠? 자, 수량이 주어졌으니까 Q 곱하기 단위당 UCM을 구하면 됩니다. 그죠? 수량은 주어져 있습니다. 만 개라고 주어져 있어요. 만 개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UCM만 구하면 되는데, 이 UCM은요, 단위당 공원이익이니까 가격에서 P죠. P60에서 지금 문제상에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변동비를 보니까 38원이에요. 총 38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60에서 38원을 빼셔서 구하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22원이 되겠지요. 그러면 22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2만원, 자, 137500분의 22만원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도는 4.16이 됩니다. 이 뜻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출액이 1원 변할 때 영업이익이 4.16원 변한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9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그게 좀 누덕누덕 되네요. 그죠? 자, 이 파트에서 한 문제만 더 풀어보시죠. 같은 페이지에 572페이지에 1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말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진장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에 설명 틀린 것은, 그죠? 잔인한 부분입니다. 자, 몇 개 자료를 정리해 볼게요. 같이 읽으면서 보시죠. 위드사는요, 장난감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난감의 개당 판매 가격은 24원. 일단 자료 정리부터 하죠. P는 24원. 개당 변동비는 18원. 그래서 유닛당 VC는 18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UCM이 얼마라는 거 24-18 6원이라는 거를 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CMR 공원 이익률이 24분의 6원 해서 25%라는 것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벌써 이것만 가지고서 많이 구했죠 우리가. 자, 연간 이제 고정비는 FC는요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이익도 있어요. 목표 이익이 10만원. 분명히 이거는 세우란 얘기가 없으니까 세전 이익일 겁니다. 자, 이렇게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우리는 이제 보기에 나오는 1번부터 말이 되는지 살펴보시면 되세요. 자,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은 200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이니까 S는요, S0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공식은 밑에 CMR분의 손익분기점이니까 FC 플러스 0이죠. 그죠? EBIT가 0인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 공식을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CMR 구해놨죠. 0.25분의 FC가 50만원이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요 200만원이 나옵니다. 맞는 얘기죠? 1번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2번 단위당 공원이익은 6이다. 옆에 보시면 그죠? UCM을 구해 놓았죠 우리가. 6이 맞습니다. 3번 목표이익을 달성하려면 3만 개를 생산 판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목표이익을 달성하려면 보통 기억나시나요? Q는 우리 목표이익이 얼마였냐면 10만원이었어요. Q가 자 10만원일 때, 자 10만원 목표이익일 때의 Q를 구하게 되면 공식은 아시죠? 단위당 공원이익분의 FC 플러스 EBIT가 됩니다. 그죠? EBIT가 10만원이니까 이 부분은 6분의 50만원 더하기 1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총 10만 개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10만 개인데 문제에는요 3만 개를 생산 판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거였습니다. 자, 답은 나왔죠? 3번이고요. 답은 3번이에요. 마지막 이제 4번 걸 보면요 목표이익을 달성한 경우 안전한 기율은 16.67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MSR은요 기억나실까요? MSR 기억나실까요? MSR은요 돌의 역수였습니다. 돌의 역수였어요. 그죠? 돌의 역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잠깐 보시면 돌의 역수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공식을 떠올리시고 이걸 기억해 내셔야 되세요. 영업이익분의 공원이익을. 그러면 MSR은 돌의 역수니까 공원이익분의 영업이익이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풀어보시면요 16.67%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4번은 맞는 거였어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네. 자, 그래서 지금 572페이지 10번까지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도전하시면 되세요. 네. 지금 CBP 분석의 문제를 지금 풀어보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이해하시는 부분, 응용하시는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세전이익 쪽만 좀 접근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573페이지에 12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주미드는 2005년초에 설립되어 이렇게 막 조건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문제를 볼게요. 단위당 판매 가격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어서 이상하다. 손익분기점에서는 지금 Q가 CBP 분석에서는요. Q가 얼마고 S가 얼마고를 구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요. P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단위당 판매 가격. 단위당 판매 가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좀 의아하시죠? 단위당 판매 가격을 구하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속에 P를 변수로 해서 집어넣어서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어떻게 적용되지 한번 볼게요. 자, 연간 총 고정원가는 4만원입니다. FC는요 4만원으로 주어져 있고요. 단위당 변동 원가는 30이라고 되어 있어요. UVC가 30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주비드는 2005년 동안 1000개의 제품을 생산하여 전량 판매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법인세 차감 후 순이익은 12,000원을 실현하려고 한다. 일단은 이 기업에 있어서의 매출액은요. S는요 1000개 곱하기 단위당 P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먹고자 하는 목표 이익은요 12,000원인데 이게 그 세후 이익이에요. 기억나시나요? 그죠? EAT가 12,000원이래요. EBIT가 아니라. 자, 단위당 판매 가격은 얼마 돼야 하는가? 그리고 법인세율이 T는 20%로 주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지금 매출이 주어져 있고요. P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매출이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목표 이익 구할 때 S를 놓고 CMR분의 FC 플러스 EBIT 이 공식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이 친구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죠. 네. 자, 일단은 S는요 1000P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1000P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FC는요 주어져 있죠. FC는 4만이었습니다. 더하기 여러분 EBIT는 어떻게 구했었죠? 우리가 EAT를요 EAT를요 1-T로 나눠서 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후이익을 역산하는 거죠. 1-T로 나누게 되면요 1-20% 그죠? 0.2 1-20%분의 EAT가 12,000원이니까 일단 공식은 이렇게 대응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MR이죠. CMR은 여기다 CMR은 어떻게 구했냐면요 P분의 P-UVC였어요. P-UVC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P가 변수니까 P를 놓고요. P-UVC가 주어져 있네요. 30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시게 되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잠깐 정리해드리면 1000p 자 밑에 있는 분모가 이항을 해서 나누기였잖아요. 그죠? 근데 곱하기화가 되니까 P분의 P만의 30 주어져 있고 4만은 그대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역산하시면은 15,000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55,000이 되고요. 여기는 P가 약분이 되고, 그죠? P가 1000이 또 사라지고요. 즉 P-30은 55가 되니까 P는 85가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문제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가격을 변수로 넣어서 저희한테 방정식까지 풀게 만들었습니다. 네, 1차 방정식이지만. 자, 그래서 11번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85. 자, 그 다음, 이렇게 나누고요. 57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74페이지의 1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여기까지 하면 나머지는 같은 거의 반복이기 때문에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요, 역시 말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씩 다 접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예요. 자, 작년도에 위드는요, 자료 정리해 볼게요. 13번 514페이지. 작년도에 위드는 75만원의 매출로부터 25,000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위드는요, 75만원이 매출액인데요. 이거를 25,000개를 팔아서 얻은 거래요. 그러면 자, 25,000개로 75만원 나누면 30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단위당 가격이 됩니다. P는 30이에요. P는 30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구했지요. 자, 손익분기점에서의 총 공원이익은 50만원이다. 자, 손익분기점에서의 총 공원이익은 50만원이다. 손익분기점은 이익이 0이 되는 거고요. 네, 공원이익에서 고정비 빼면 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건 놓치지 마세요. 손익분기점에서의 총 공원이익은 50만원이다 라는 말은요, 결국 고정비가 50만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는 단위당 가격과 그리고 고정비를 알아내었습니다. 여기까지 주고 각각의 지금 지문당 맞는지 틀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공원이익률은 40%. 1번 동그라미 1번에 공원이익은 40%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40%가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구한 상태에서 뭐가 빠져 있냐면요,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부분이 바로 VC 부분이에요. VC 부분입니다. VC 부분인데요. 지금 제일 첫 번째 주었던 매출이, 자, 매출이 75만원으로 주어져 있을 때 공식이 이렇게 되죠. S 마이너스 변동비 마이너스 고정비. 그래서 75만원 마이너스 VC 마이너스 FC가 얼마냐면, 우리 구했죠. 여기 나와있죠. 50만원입니다. 이걸 했을 때 영업이익이 25,000원이라고 했어요. 2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VC를 역산하게 되면요, VC는 225,000원이에요. VC는 225,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판매 개수가 25,000개였거든요. 그러면 UVC를 구할 수가 있어요. UVC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5,000개 분의 225,000원을 나누면 UVC는 바로 9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1번 지문에서 얘기하는 CMR 공원이익률을 풀어보면요, 가격이 우리가 30이었죠. 30분의 30-9, 그러니까 30분의 21.
구하게 되니까 몇 프로인가요? 70%예요. 굉장히 크죠. 1번에 그래서 공원 이익은 40%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13번 문제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죠. 두 번째, 손익분기점은 24,000개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나와만 있는 거지 금방 구하실 수 있죠. 자, 손익분기점은 24,000 단위이다, 24,000개이다. Q에 대해서 놓고 공식을 전개하시면 되세요. 자, Q에다가 뭘 곱하면 공원이익이 될까요? 분모에 올 수 있는 친구가 누구다? 네, 단위당 공원이익이 되죠. 그래서 FC 플러스 EBIT였는데, 자, FC는 50만원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EBIT는 손익분기점이니까 0이죠. UCM은요, 지금 30에서 단위변을 9를 빼면 되니까 21이에요. 그래서 나누시게 되면 뭐 23,809점 이렇게 점점점이 나와요. 지문에서는 24,000개라고 얘기했는데 24,000개가 안 되죠. 틀린 거예요. 역시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번 단위당 변동비는 9원이다. 저희가 여기서 구했죠. 단위당 변동비 9원 맞네요. 동그라미 4번 변동비는 매출액의 60%이다. 자, 공원이익률이 70%입니다. 그러면 변동 비율은요 어떻게 구했다? 1-CMR이었죠. 1-70%니까 30%죠. 역시 동그라미 4번도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그 CBP 분석에서 계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이어서 이렇게 전개를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일단 촬영을 해 보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